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어 이야기 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영어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라고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어원을 통한 영어 단어 공부인데요. 어원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할 경우 그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무언가의 밑에 있는의 이미지를 가진 서브를 통해서 바다 밑에 있으니까 잠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서브마린, 길 밑에 있으니까 지하철 또는 지하도라는 의미를 가진 서브웨이와 같이 이런 단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단어 공부의 확장성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원 하나로 수많은 단어들을 학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의미를 가진 서브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타이틀이니까 자막이 되고 밑에 있는 의식이니까 잠재의식이 되고 표준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표준 이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원을 통해서 수많은 단어들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영어 단어는 어디에서 왔나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영어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영어 단어의 어원은 인도 유럽어인데요. 어디까지나 주류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상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까지는 공인된 학설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설이 없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 유럽어가 영어의 최초 발원지는 아닌 만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영어 단어의 어원은 인도 유럽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전이 없던 영어 어원 연구에 혁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노스트라티카입니다. 이는 덴마크의 언어학자가 제창한 인류 공통 언어인데요. 한마디로 모든 언어는 한 뿌리의 말, 즉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진 동결가 되는 거죠.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후 과정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한국어가 영어의 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고대에는 영어 역시 우리말과 같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다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어 단어의 뿌리가 고대 한국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의 기원이 고대 한국어라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한국인들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고 수메르어는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사실인데요.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서양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용숙 씨가 자신의 저서인 샤먼 제국을 통해 각벌 문자와 수메르 문자는 거의 똑같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맥락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학자인 윌리엄 존스는 고대 한국어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럽 언어가 만들어졌고, 독일 언어학자인 자코 크립은 고대 한국어에서 인도 유럽어에서 고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에서 라틴어가, 그리고 라틴어에서 영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한국어로부터 영어와 유럽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고대 한국인들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이 둘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한국의 전통 씨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수메르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씨름을 즐겼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메르인 역시 한국인처럼 검은 머리에 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메르인이 사실 고대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수메르어 사이에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데요. 이들 둘 다 교차어인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밭, 바드, 울, 우르, 한, 안, 밝음, 바드, 달, 달, 나락, 나락, 길, 기르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수메르어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고대 한국인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아닌가요? 고대 한국어라고 하면서 한자를 이야기하면 한자는 중국의 글자가 아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한자는 중국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수메르 문자는 갑굴문과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결국 이 둘을 만든 사람들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갑골문을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 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고대 한국인들이 갑골문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사책을 보면 갑골문은 은나라의 글자이며 바로 이 갑골문이 한자의 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이 갑골문을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은 바로 은나라이며 이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역사책에 은나라의 시조인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한자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한마디로 한자는 우리 글인 거죠. 지금까지 고대 한국인들이 수메르 문명을 만든 수메르인이며 이들이 수메르어와 갑골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한국어와 영어 단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영어의 어원을 고대 한국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고대 한국어로부터 영어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 불룩하다의 불이 영어의 어원인 불이 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들 모두 불룩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넉넉하다인 넉이 영어의 어원인 넉이 되고 이로부터 enough의 enough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오르다의 오르가 영어의 어원인 오르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들 모두 떠오르다, 오르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지다와 소멸하다가 과거에는 디다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디다의 어근인 디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영어 단어 다이의 어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 또한 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소멸하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자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인데요. 잘 보시면 뜻과 의미 거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볼시자와 보다의 시, 비용을 나타내는 비와 비용의 fee, 너여자의 영어의 the you, 새벽 단자의 영어의 새벽 daw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의 연관성이 밝혀지는 단어들이 전체 영어 단어의 70% 정도 되는데요. 이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으로 올바른 학습법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영어 단어의 어원 100%가 고대 한국어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한 뿌리의 말, 즉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를 알면 영어 단어가 보인다는 것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전후 관계를 따진다면 오히려 한국어가 영어의 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고대에는 영어 역시 우리말과 같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대 한국어와 영어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통해 단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의 어원 공부는 또 다른 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어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는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째서 태인이 잤다의 의미인지, 어째서 맨 또는 매니가 손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한국어를 알면 영어 단어 공부가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땅을 의미하는 지자와 땅을 의미하는 지오, 그리고 나무 껍질을 의미하는 박자와 영어 단어인 bark, 방을 의미하는 실자와 영어에서 방을 의미하는 cell, 역시 넓적다리를 의미하는 퇴자와 영어 단어인 thigh, 이들은 음과 뜻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서 영어 단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